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연을 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가정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또 이제 그 포복자 시리즈를 들어갑니다. 앞선 그 적과전과 인사막은 또 다르게 이제 시리즈로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비교하는 재미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1과목 부분 우리가 오늘 일단 시작을 할 건데요. 이 업무 방법서 여러분들 페이지로 22페이지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1과목 그 포복자 이 시리즈 단일 품목별로 다 먼저 본 다음에 2과목으로 넘어가면 2과목에는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 과수 품목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요대로 다 있습니다. 업무 방법서 순서가 꼭 여기 써 있는 대로 돼 있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제가 이제 이 순서대로 써놓은 이유는 이게 지금 포도 복숭아 자두를 줄여서 포복자라고 한 거고, 호두밤을 두밤, 참다래 참다래, 그 대추 매실, 살구 오미자 유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매 살 오유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이렇게 순서를 한 데에는 외우기도 좋은 그런 것도 이렇게 있지만 그 특성들을 조금 반영을 해서 나눠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서 그 내용들은 이해가 가실 거고요. 여러분들 그 제가 이제 이런 본 강의에서는 말씀 잘 못 드리는 내용들, 하지만 우리 시험하고는 좀 많이 연관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뭐 커피 타임이나 티 타임을 할 때 그런 얘기들 좀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 시험을 보실 때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어 공부를 하시다가 그 좀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그럴 때 좀 편한 마음으로 그냥 틀어놓고 좀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공부하시는데 그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킬러들은 이제 스나이퍼 이제 저격수가 이제 사람들 이렇게 죽일 때 그 한 며칠 전에 옥상이나 이런데 딱 준비를 하고 뭐 많게는 일주일까지 뭐 2, 3일씩도 이렇게 기다렸다가 그 타겟이 나타나면 그 한 방을 쏴서 그 암살을 하기 위해서 기다린다고 그래요. 포복자라는 킬러가 있는데 두 밤 동안을 기다린 거예요. 참다래를 죽이기 위해서. 참다라 때문에 우리가 일과목에서 체리야 대매대매 하지 말고 앵복 살자 기억나시나요? 이거 안 잊어버리죠. 그런 걸 좀 유도를 하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을 안 걸어 놓으면 그냥 확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일반 강의를 뭐 한 세 바퀴씩 돌았는데도 지나놓고 나서 보면은 뭐 남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시스템들을, 이런 장치들을 머릿속에 좀 미리 심어 놓는 거예요. 자, 포복자가 두 밤 동안 이제 기다렸어요. 참다래를. 참다래 때문에 기다렸다가 이제 죽이려고 참다래가 나타나니까 뭐 죽일 살 해가지고 죽이로 오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죽이려고 살살 오유 이렇게 포복자 두 밤 동안 참다래 때문에 기다리다가 살살 오유 죽이로 오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포도 먼저 볼게요. 보험의 목적.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대상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포도 1번 연필로 칩니다. 포도 재배용 비가림 시설 2번, 포도나무 나무까지 해서 3번. 그러니까 보험의 목적이 총 3개인 거죠. 예.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이듬해 먼저 치겠습니다. 어, 연필입니다. 다 속하는 해당 품목 포도입니다. 보험에 만약에 시험에서 보험의 목적을 관련해서 쓰라고 그러면 사실은 맞추라고 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종적으로 본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포도 이렇게 품목이 하나 있으면 목적 보고 보상하는 손해 보고 보상하지 않는 거 보고 이렇게 쭉 순서대로 보는 걸 종적으로 본다 그러면 품목별로 보험 포도의 보험의 목적 보고 넘어가서 그 옆에 그 품목의 또 보험의 목적 보고 뭐 오미자의 보험의 목적 보고 또 넘어가서 살구의 보험의 목적 이렇게 보는 거를 횡적으로 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횡적으로도 사실은 한번 본인이 써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표준 수학량은 그렇게 써보시라고 숙제를 드렸는데 사실은 다른 좀 보험의 목적이라든지 보험 기간 보상하는 손해 뭐 인수제한 품목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게 지금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업무 방법서를 읽으시면서 회독을 하시면서 종이를 따로 마련해 가지고 써보는 것이 그 기억이나 이해에 도움이 아주 많이 됩니다. 자, 보상하는 손해는 역시 자조화입니다. 그죠? 자조화. 이 내용들은 그대로 반복이 되는 내용들이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보통 약관에 해당하는 게 있고 특별 약관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먼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보상한 그 보험의 목적이 일단 세 가지로 앞에서 봤잖아요. 포도나무, 비가림 시설 이렇게 나왔는데 포도랑 포도나무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다 지금 이렇게 보상이 되는데 지금 비가림 시설은 보통 약관으로 자연재해 조수를 보호를 하고 좀 특이하게 화재로 따지죠. 화재는 그 특별 약관으로 보호를 해요. 바로 이어서 그 이따가 넘어가서 보험 기간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은 짚어볼게요.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개수, 동병, 댐, 하기보 했는데 그거 해서 그 익숙한 녀석들이 먼저 보이죠? 그래서 봤더니 개수, 동병, 댐, 기보, 하우스는 안 보여요. 왜냐면 비가림이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하우스 부분은 그냥 비가림으로 빠져서 여기서는 빠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기억하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개수, 동병, 댐, 하기보 다 떠 있었잖아요. 거기에 플러스로 실목침. 자, 자연재해 조수해가 발생했을 때 실제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그러니까 자연재해 조수에는 보상을 해주지만 그게 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그 생긴 도난이나 분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뭐 누가 훔쳐갔으면은 그 사람 잡아서 그 사람한테 물을 일이지 이게 보험회사까지 우리 보험에서 농업재해보험에서 해줄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보험의 목적에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이거는 당연히 안 해주는 거고 침식 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이런 것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실목침 따놨습니다. 순서를요 꼭 이렇게 칸칸 띄어서 써주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왜 이렇게 쭉 뭐 실목침 바로 옆에다 쟁, 법지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유가 있으니까 꼭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업무 방법서예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멈추고 이렇게 뭐 스탑 잠깐 해놓고 본인의 업무 박스를 이렇게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들으시면서 그냥 바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이것도 강의 그 자료를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강의 할 때는 강의 내용만 집중해서 들으시고 아니면 뒤에 가서 이렇게 필기를 따로 하셔도 되고요. 그건 이제 본인 그 템포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이제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이 등으로 인한 손해. 쟁으로 한 글자로 땄습니다. 쟁, 실목침 쟁. 또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않고 농업용 시설물의 시설, 수리, 철거 등 관계 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법, 네, 법 했습니다.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지. 그래서 쟁법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시비관리는 계속 나오는 거죠. 시비관리, 수확량, 품질, 비료 성분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그냥 사실은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니까 이게 지금 새로 나온 부분이라서 조금 주의 깊게 보시고 빈칸 넣기 뭐 대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기상특보 관련 제휴로는 역시 홍대 혜택 강호 폭풍 그죠? 앞선 관계자에서 계속 확인들 하셨던 거죠. 한번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앞 글자만 기억하면 뒤에 거 쓰는 것들은 뭐 한두 번만 연습을 해봐도 뭐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비가림 시설 화재 위험 보장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페이지는 23페이지 보고 있어요. 여기 지금 163페이지 가보라고 했죠? 네, 시간 되실 때 혼자 공부하실 때 한번 가보세요. 왜 이렇게 가보라고 했는지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개수통병땡 하기보에서는 그냥 개만 나왔어요. 기본적인 거. 그래서 개 놔두고 우리 또 실목침에서는 여기 실목침 있죠? 실목침에서는 실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을 쓰고 자,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왜 이렇게 칸수를 띄워놨는지. 자, 보험의 목적의 발효 또는 자연 발열, 자연 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 발열 또는 자연 발화로 연수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 그러니까 그 발효가 되거나
자연적으로 발열이 되거나 발화가 생긴 거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연수된 다른 보험의 목적이 생긴 손해는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발 화재로 기인하지 않은 수도관, 수간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우리 이거 발수기, 여자기, 변류기, 변압기, 전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례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장을 한다. 역시 기.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량, 사병, 폭동, 소요, 노동쟁이, 기타 이들의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에 생긴 손해. 그 밖의 손해. 원. 그러니까 이게 원을 해서 이제 지금 하실 건 아닌데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 질문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1회독을 할 때, 첫 회독을 할 때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뭐 보험 기간 같은 거는 외우는 정도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문의들 많이 하시는데 첫 회독은요. 일단 그냥 정독으로 외우시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본다 생각으로 첫 회독을 한번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시고 한번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보실 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강의 이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면서 내용 딱 짚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첫 바퀴 강의에서 할 내용은 사실은 아니에요. 두 번째 바퀴나 세 번째 바퀴 가야 이렇게 하고 문제 풀어보는 건데 우리는 쉽게 말해서 세 번째 바퀴 때 정도 하는 수준으로 지금 첫 바퀴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바퀴를 이렇게 도니까 따라오시기가 조금 버거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생동차가 많잖아요. 지금 우리 회원분들 중에는.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사실은 그냥 내년을 목표로 아예 그 좀 자세하게 좀 천천히 이것저것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갈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우선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시험이 그렇게 완전 다 준비가 돼서만 합격이 되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번에 1차 보고 느끼셨을 거예요. 일단 운이 좋아서 우리 약발이 잘 받아서 합격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노려는 보고요. 뭐 최소한 젖잘싸는 하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조금 힘드시더라도 일단 요 좀 템포로 진행을 해보실게요. 먼저 제가 시험 끝난 그 주나 그 다음 주부터 바로 그 좀 천천히 좀 이해하기 쉽게 다시 강의를 할 거예요.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근데 일단은 우리 좀 이 템포로 한번 맞춰서 가볼게요. 지금 사실 시간이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 핵 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위 7호 이외의 왜죠?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국가 및 지방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이것들 뒤에서 많이 반복되거든요. 몇 번 더 반복돼요. 그래서 아예 앞글자 따놔버렸습니다. 그래서 비가리 시설 화재 위험 보장은 개실 발수기원 해계령입니다. 발수기원 핵외령, 해계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발수를 기원하는 해계한 령, 해계한 명령. 개실 발수기원 해계령. 자, 나무 손해 보장인데요. 자, 몇 번 봤죠? 보피토병에다가 플러스로 개통하기보 붙었어요. 지금 포도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뒤에까지 조금 보시고 나면 이제 나무 손해 보장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딱 한 가지만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뭐냐면요, 보피토병만 있는 게 있고 보피토병 플러스 개통합의고 나와 있는 애 있어요. 어차피 이거 하나만 딱 이것만 외워놓으면 뭐 나무 관련해서 보상하지 않는 걸로 나오는 거는 다 정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그것만 나올 때마다 개통하기가 붙은 게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다 그 보피토병이었어요. 그냥. 근데 이게 또 붙은 게 있고 안 붙은 게 있고 그러는데 혹시 모르니 그것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나무 손해보장에서는. 자, 보험 기간 나왔습니다. 보험 기간은 쭉 다 이제 정리를 해서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는 추세여서 일단 여기는 별표 치겠습니다. 포도가 탱글탱글해요. 그죠? 포도가 탱글탱글. 그죠? 그래서 포개수 텐텐, 포개 텐텐.
지금 여기가 이렇게 색칠들을 막 해놓으니까 너무 컬러풀하고 어떤 분은 정신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설명을 들으면 이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 보험 기간이 나오면 이렇게 앞에 하나씩 땄던 거 기억나세요? 포, 개, 계약 체결일 24시 개로 우리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개. 수가 나오면 그 수학기 종료 시점이에요. 수학기 종료 시점. 간혹 이게 뭐 개시 시점으로 나오는 것들은 따로 언급을 드리니까 일단은 우리는 수가 나오면 그 수학기 종료 시점이다. 아시겠죠? 수학기 종료 시점. 그리고 보통 수학기 종료 시점 밑에 단하고 몇 월 며칠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붙어요. 계속. 그래서 포도 같은 경우에는 앞에 뭐 비가림 가수 손해보장이라고 이게 써있지만 이게 포도 보장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밑에는 그 비가림 시설을 보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포개수 텐텐, 포개수 텐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포개 텐텐, 포개 텐텐 이건 그냥 왔잖아요. 수가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수학량 감소 추가 보장하고 비가림 시설 그 화재 보장이 특별약관으로 보장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요거랑 똑같아요. 위에 지금 보라색 뜨는 보라돌이끼리 보고 똑같죠? 워딩이 하나도 안 틀리죠? 비가림 시설 그 특별약관도 보통 약관하고 똑같아요. 그대로 개 텐텐 뭐죠? 그래서 포개수 텐텐 포개 텐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포도는. 그리고 나무 손해보장은요. 앞으로 또 여러 개가 나올 건데 기본형이 판매 개시년도 12월 1일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다음 해 11월 30일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면서 품목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딱 봤는데 판매 개시년도 12월 1일 다만 12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 24시다. 그리고 보장 종료라고 하기도 하고 종기라고 하기도 해요. 여기도 보장 개시나 시기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이듬해 11월 30일로 이렇게 끝나는 거면 이걸 그냥 딱 기본형이라고 쓰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또 반복되는 것들이니까. 자, 여기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은 지금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과거에 가입 이력이 있는 가수원으로서 손해율에 따른 할증률이 100% 이하인 가수원만 가입 가능합니다. 그 말인즉 과거 가입 이력이 있는 가수원이어야 되니까 신규로 가입한 애들은 그 수확량 추가 보장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이거 가입을 못 한다라는 거죠.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실은 품목별로 그 나무 손해 보장해 주는 것들 좀 보장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고 추가 보장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고 그 비가림 가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비가림 시설 이거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이거 체크하는 것도 사실은 공부예요. 그거 이제 정리하면서 볼 거고요. 가면서 그거를 조금 주의 깊게 볼게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무가 있는 그 품목인데 그 나무 손해 보장을 안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 그 내용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가입이 안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 깊게 앞으로 체크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 나왔습니다. 뭐 역시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이고요. 곱하기 그리고 만원 미만 절세하는 거 이거 함정파기 좋습니다. 비가림 시설 보장 보험 가입 금액은 포도 비가림 시설은 제곱미터당 시설비에 거기다가 면적을 곱해서 비가림 시설의 면적을 곱해서 산정을 하고 산정된 금액의 8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네, 80에서 130을 눈여겨 봐주셔야 돼. 왜냐면 문제에서 그 얼마나 가입을 했는지를 퍼센테이지나 이런 것들을 안 알려주고 뭐 100% 했다 그러면은 다행인데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보험 가입 금액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했다. 아니면 가장 많은 금액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0%나 130을 우리가 문제에서 적용을 해서 풀어야 될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체크를 해주시자. 나무 손해보장 특약 가입 금액은 가입 주수에다가 주당 가입 가격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보험료는 우리 항상 같죠? 영순부 달라지지가 않죠 얘는. 그리고 보험료 산출하는 부분인데 이거 체크를 할게요. 자, 보통약관 적용보험료는 보통약관 보험 가입 금액에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료율을 곱하고 일손일방 합니다. 일손일방. 앞으로는 요것들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요. 앞에는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남손해보장 특별약관 적용보험은 특별약관이니까 특별약관 보험가입 금액에다가 지역별 특별약관 영업률. 그러니까 문제에서 같이 구하는 거 나오면은 요거로 구별해 주셔야 돼요. 요거
적용하는 거를 앞에 보험 기간에서 여기는 다 지금 특별약관으로 비교를 딱 해놨잖아요. 이 두 개만 보통약관이잖아요. 그죠? 포도 비가림만 기본. 이건 이제 추가 보장이고 이건 화재 위험 보장이고 그래서 특별약관인 거고. 그죠? 그래서 나무는 일손만 붙었구나. 여기 그 보통약관에서 여기 과수는 일손 일방이었는데 그거를 체크를 해주시고. 자, 추가 보장은 아까 보험 기간도 그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손일방이네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비가림 시설 보장은 봤더니 해가림 시설 우리 아까 그 앞서서 인삼이랑 했던 거랑 똑같이 뒤에 뭐 안 달고 나오네. 그냥 보호에다가 그 영업 요율만 곱하네. 체크하시고요. 비가림 시설 화재 위험 보장 특별약관도 마찬가지네. 뭐 안 달고 나온다.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세 내용을 보면 만약에 문제가 같이 구하는 게 나왔으면은 적용하는 내용들은 조금 달라지죠. 왜냐면 비가림 시설은 보통약관 그 영업료율을 곱하고 여기는 화재위험 특별약관 영업료율을 곱하기 때문에 영업료를 따로따로 줄 수가 있잖아요. 뭐 얘는 뭐 5%, 요거는 뭐 10% 예를 들면요. 방제 시설은 이거를 지금 저도 고민 중인데 이거를 외울지 말지. 내용을 정리를 해놔서 일단은 뭐 이거보다 더 다른 더 중요하게 우선순위로 외워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거 먼저 보시고요. 이거는 방제 시설은 제가 한번 정리를 또 좀 따로 해드릴게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계속 이걸 줬어요. 외울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은 방제 시설 할인율 같은 거는요. 그리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 많은 학원에서 이거는 안 나온다라고 하는데 일부 학원들에서 시험이 어려우면 이거 안 주고 그러니까 계산 문제에서 이걸만 따로 이거 몇 프로 써라가 아니라 계산 문제에서 안 주고 외워서 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외우는 데도 있대요. 몇 군데는. 근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한다 그러면 외워서 문제풀이 하게까지 한다 그러면 그렇다면 가로넣기도 또 못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다 그러면 외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우리 1차 합격자 발표 나오고 그 이후에 한번 좀 정리를 따로 해드릴게요. 일단은 그 문제에서 주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두 개 이상이 왔을 때는 최대 할인폭은 30%를 못 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다 설치를 했어. 그러면 이게 뭐 몇 프로예요, 이거? 엄청 너무 깎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할인폭은 30%를 넘지 못한다. 보험료 납입 방법은 주수, 네, 일시납 현금 지금 이제 이 포인트들 이거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데 계속 반복되고 이런 데서 그냥 가로넣기 하나 먹어라 하고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다 그러면 먹어야죠. 딱 봐도 여러분들이 봐도 어디 치면 될지 대충 보이잖아요. 그죠? 어렵게 내면은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뭐 즉시이체 출금 동의서 청약서 출력 단계일 거고 쉽게 내면 카드납 즉시이체 현금 일시납 이런 데 걸 거고요. 보험료 수납 기준 역시 신전양료 순보험료의 50%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10에서 4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합니다. 이것도 인삼이랑 똑같네. 그런데 2는 다 똑같았는데 여기가 2는 40에서 60%라고 이렇게 했죠. 이걸 왜 이렇게 써놓냐면요. 역시 문제에서 2 문제에서 예를 들어 저가전이요. 종합위원 2 그쪽에서 정부 지원은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큰 퍼센테이지로 하고 그러면은 이거 몇 퍼센트인지 모르면 못 구하잖아요. 그죠? 60%다. 지금까지도 제가 드렸던 문제는 친절하게 정부에서 50%, 지방자치단체에서 30% 지원한다 해가지고 곱하기 0.29에서 우리가 내는 보험료 이렇게 계산했던 적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조금 한 단계 올리면 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가장 큰 퍼센테이지로.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돼 있으면 못하죠? 그 말을 안 써주면. 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부가보험료 운영비는 혹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들이 이해가 좀 안 된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사실은 많을 거예요. 외국어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때 조금 들어오셔서 그때는 시간 있을 때니까 조금 물어보세요. 왜냐면 지금 저도 여러분들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보다 더 어지간한 분들보다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자료를 만들거나 이 강의를 준비하는데요. 허투루 하지 않거든요. 한 땀 한 땀 진짜 정성을 다해서 만듭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 여러분들 좀 나른한 시간대에 지금 좀 실시간 스트리밍을 해서 소통을 좀 더 하려고 그러는데 질문 같은 거는 사실은 한 바퀴 돌기 전에 하는 질문들은 크게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조금 서로 효율적이지 않다 시간에서. 그래서 우선 아직 한 바퀴가 안 되신 분들은 한 바퀴를 먼저 좀 도시고 나서 그때 우리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서로 커뮤니를 하자 그런 차원이니까 어 진짜 우리 카톡방이나 이런 데 물어봐도 많은 분들이 공부를 좀 먼저 하신 분들이 이렇게 답도 잘 해주시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고 실시간 스트리밍 할 때는 조금 시간이 되시면 좀 들어와서 좀 보시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지나서 쉴 때라도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좀 좋은 도움 될 만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자, 부가보험료는 재해보험 사업자가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전액정부에서 지원한다. 그렇죠? 조금 흐릿하게 나왔네요. 자, 보험금은 어차피 본인들 그 업무 방법도 있으니까요. 자, 수확감소 보험금 산출 방식,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평년 수확량 대비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한 수확량 감소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식에 따라 계산한다. 그러니까 이게 워딩이 조금 뭐 같은 듯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삼에는 이 부분 워딩이 어떻게 써 있었냐?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여기는 지금 보상하는 재해로 손해도 아니고 재해로 인해 평년 수확량 대비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한 수확량 감소가 발생한 경우. 결국에는 뭐 같은 얘기인데 왜냐면 식이 같잖아요. 근데 뭐 이 정도 워딩에는 크게 개의치 마시라. 네, 이거보다 더 심한 문제도 있는데. 네. 역시 피율은 보피자죠. 네, 다 보피자고. 아니 그 평수미평. 보험금이 보피자고 피율은 평수미평. 네, 하시고. 미보상 감소량은 보상하는 제외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말하며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제초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 감소량으로서 피해율 산정 시 감소량에서 제외. 네. 사실은 뒤에 계속 보시다 보면 이 미보상 감소량 이 정의나 이 설명에 관한 부분도 조금씩 다 워딩이 틀려요. 좀 긴 게 있고 더 짧은 게 있고 막 그래요. 미보상 감소량은 약관 제10조 손해평가에서 규정한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조사평가하여 산정을 한다. 여기도 문제를 내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자 미보상 감소량의 정의에 대해 쓰고 에? 그리고 미보상 감소량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쓰라. 그러면 이게 정의가 될 것이고 예를 들어 이게 그 산정 방법이 될 건데 미보상 감소량은 약관 제10조 손해평가에서 규정한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조사 평가하여 산정한다. 뭐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요. 문제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기본 그 워딩들은 예전 같으면 이 설명을 해놓고 이 미부상 감소량을 쓰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1차원적인 문제는 좀 넘어서 요런 게 5점으로 나오니까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비가림 시설 보장 보험금 산출 방식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여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 아래의 식에 따라 계산. 예. 지금 해가림 시사할 때 잠깐 보셔서 느낌은 오실 건데 보피자라고 안 하고 보험금은 최소값인데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 뺀 거 하고 그 보험 가입금액하고 사이에서 작은 걸 갖다 쓰는 겁니다. 보험금은. 근데 여기서 만약에 화재로 인해서 보험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냥 빵이라는 거예요. 그럼 손해액하고 보험 가입금액 보고 그 중에서 작은 거 쓰면 되는 거죠.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기 이 워딩 부분도 조금 봐주셔야 돼요. 다들 이 식만 보는데 이것도 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바퀴를 근데 돌고 나면 이거는 되게 뭐 당연한 얘기라서 크게 외울 것도 안 돼 버리는데 보상하는 죄로 인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여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 네. 그래야 되겠죠. 만약에 자기 부담금이 더 크면 보험금 줄 게 없어지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돼 버리니까요. 그죠? 나무 손해보장 특약, 보험금 산출 방식,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나무 손해보장은 그냥 이대로 거의 다 반복되신다고 보면 돼요. 네. 보피자인데 자기 부담 비율이 5%로 정해져 있고 앞에서 안 나왔었는데 여기 나와줬네요. 친절하게. 그냥 나무 손해 그 자기 부담 비율은 5%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해율은 피해 주수 나누기 결과 주수인데 여기서 피해 주수는 그 고사된 나무를 말을 합니다.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 워딩이 나왔죠. 네.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데 보피자가 아니라 이제 추가 보장이기 때문에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그냥 10% 하면 된다. 사실 곱하기이기 때문에 가로가 있나 없나 뭐 차이가 없죠. 어차피 다 곱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죠? 피해율은 그 평수 미평 역시 보험금은 보험 그 자기 부담 비율은 자 기본 비율이죠. 10, 15, 20, 30, 40 그죠?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로 그 자기 부담 비율 미만의 손해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음. 네. 자, 10%형은 3년 3년 50%, 15%형은 2년 2년 100%형. 근데 여기도 그 우리가 문제 계산 문제를 풀 때요. 자기 부담 비율을 그냥 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그냥 표로 뭐 순보험료나 그동안 그 몇 년 동안 그 보험금 수령한 거 이런 자료를 주고 뭐 가장 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은 자기 부담 비율을 선택한 것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냥 단순하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쓰라고 나오는 그 시대는 지난 것 같고요. 그렇게 조금 그 몇 프로라고 딱 주지 않고 이제는 요거 가지고 그걸 선택하게 하는 그게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그걸 체크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네. 비가름 시설 보장 자기 부담금은 이제 해가림하고 비교해 보시면 요 부분이 다르죠. 네. 원래 거기는 해가림은 10만 원에서 100만 원이었는데 여기는 30에서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피복제 단독 사고는 10만 원에서 손해액의 10% 그리고 30만 원 요 사이에서 그 자기 부담금을 차감을 하고요. 피복제만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이제 비가림 시설에서 그 손해가 발생을 하면 피복제 피해 본 거랑 구조체 피해 본 거 합쳐서 우리가 그 손해액으로 산정을 하잖아요. 나무 손해보장 특별약관 자기부담 비율은 5%다 말씀드렸었고 미경가 비율은 환급보험료를 산출하는 데 적용한다. 이거 표를 다 외워야 되나요? 이거는 나오면 안 되죠. 네.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시험이 진짜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져 가지고 왜냐면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은 자격증이기 때문에 경쟁이 막 엄청 심해지는데 막 1년에 이제 뭐 한 200명이나 100명 정도밖에 안 뽑는 그런 시대라면 이것도 나오려나? 왜냐면 제가 지금 벌써 그거를 느끼는 게 방제 시설은 우리는 외울 생각 자체를 안 했었거든요. 저 때문에 해도 사실 저는 그때도 혹시 몰라서 몇 개 쉬운 것들은 그냥 보고만 들어갔었는데 벌써 이렇게 돼 버렸네요. 그거를 외우는 시대가 오다니. 판매 개시 연도는 한 이거는 일단 외우지 마세요. 병가 비율은 다른 거 외우세요. 외우고 다른 게 훨씬 많은데 지금 이거 외우고 있을 땐 아닙니다. 판매 개시 연도는 해당 품목 판매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하며 이듬해는 판매 개시 연도 다음 연도를 말합니다. 자, 보험가입지역 고맙게 전국이죠. 네, 도서지역 연륙교 전기선 요거 체크하시고 지금 여기 제가 여기 보험가 여기 인수제한 여기 할 때 200만 원 그 수령 나오면 이거 다 쓰라고 말씀드렸죠. 다 써놓으세요. 빈칸이 없으면 이렇게 포스트잇으로라도 써서 붙이세요. 왜냐면 보험 가입 자격 여기는 농법 하고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농법하고 넘어가잖아요. 여기도 개가농 하고 넘어가는데 여기 또 새로 나온 게 있어서 여기는 지금 살려놓은 거예요. 이쪽은 아니면 거기 이런 데는 포스트잇 그냥 붙여서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100만원 고랭지 배추 고랭지무 월동 배추 월동무 단호박 대파 당근 시금치 쪽파 콩팥 옥수수. 아 이거 안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혹시 그 이거를 지금 몇 번 썼는데 사실은 3, 40번 쓰면 무조건 다 외워지는데요. 이것까지 그 암기법을 할 건 아닌데 단대에 들어갔나 봐요. 공부를 잘하는 녀석이 있었는데 단대에 들어갔대요. 단국대 단대에 갔는데 그 당시에는 쪽팔렸대요. 이 학교가. 원래 서울대 연구대 갈 수 있는 녀석인데 그런데 콩오기를 만나가지고 행복했대요. 단대에서 콩오기. 콩은 항상 그 팥하고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팥을 언급 안 해도 그냥 얘는 따라온다. 콩팥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콩오기를 만나서 행복했다. 고랭지 배추 고랭지무 월동 배추 월동무 해놓고 단대 당시에는 쪽팔렸는데 쪽파 이거 실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콩오기를 만나 행복했다. 100만 원짜리. 다 쓰세요. 계속 쓰면은 이거 사실은 암기법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원래 사실은 연도랑 이 금액 이런 것들은 그 따로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그 워크북을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업무 방법서를 본인의 업무 방법서를 지금 만드시는 겁니다. 저랑 이거를 쭉 쓰고 나시면 마지막 품목 딱 끝날 때는 이미 이게 다 외워져 있다니까요. 자동적으로. 자 이것도 한번 해드렸었는데 또 해드릴게요. 2년 만감류 고접. 3년은 배가 가입연도 기준 3년 미만인 이 어린 놈의 새끼 뽕나무 오디에게 포복을 하면서 참말로 미안하다고 밀식 사과를 했다. 4년짜리는 온주 밀감류 망감류 제식. 선생 그 유자라는 분이 있어요. 유자. 무슨 노자 공자 하는 유자. 근데 이분의 호가 온주 밀감류 망감류 제식이래요. 일단 좀 어려우니까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이분이 참 무대뽀인 수학연도 기준 수령 4년 미만인 뽕나무 오디에게 반밀식 사과를 했다. 반밀식 사과. 5년에 가면은 인생의 단맛과 떫은 맛을 다 본 이 밤이라는 사람이 살고 싶어가지고 매일 사과가 일반이다. 사과만 하고 사는 거예요. 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6자 7차 8호두. 6자 7차 8호두. 계속 써서 이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업무 방법서에 매 품목마다 이게 공부입니다. 다른 거는 다 같은 내용인데요. 뭐 개관농 아니면 개농농인데 지금 여기는 여기 특이한 게 두 개가 딱 들어와 있어가지고 여기만 지금 체크를 할게요. 만약에 가수원 전체를 벌목하여 새로운 유목을 심은 경우에는 신규 가수원으로 가입 처리한다. 그죠? 그리고 비가림 시설은 단지 단위로 가입을 하고 단지 단위 구조체 플러스 피복제죠. 네. 아까 그래서 피복제 그 단독 사고 있을 때는 그 10에서 30만 원이다 이렇게 따로 나눠놨잖아요. 요것만 피해가 있을 때는 같이 있으면은 이제 관계없는 그 30에서 100짜리로 가는데 최소 가입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200제곱미터짜리 안 써놨었는데 여기 이제 추가된 거예요. 쭉 가면은 이것도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요 정도 딱 공부하시면 돼요. 단위 면적당 시설 단가를 기준으로 8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가입 금액을 선택한다. 10% 단위로 선택합니다. 10% 단위. 만약에 요 내용을 썼잖아요. 그럼 이거 10% 단위 선택이란 말도 가로 말이지만 꼭 써줘야 돼요. 이것도. 농협은 농협 관할구역 내에 속한 가수원에 하나여 인수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동일 관할구역 내 여러 개의 가수원을 견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농협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저는 예외를 꽤 봤다. 인수 제한 목적물은 여기는 혼전시일, 통합 판가기 기본적으로 해놓고 병해 친범위예요. 자 여기 보험가입 금액하고 수령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포도니까 3년 포도 있잖아요. 포복하면서 참말로 밀식사과 3년짜리죠. 3년 미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녀석들만 보면 되는데 혼전시일 통합한가기 해놓고 병에 있었고 친 그리고 여기 범이 있어요. 범이 빨간색으로 딱 3개 체크해놨죠. 제가 자
그 보험가입년도 이전에 그 역병 및 궤양병 등의 병해가 발생하여 보험 가입 시 전체 나무의 몇 프로, 20% 이상이 고사하였거나 정상적인 결실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과수원. 이게 이 말이 이제 눈으로 보면은 쉬운데요. 이걸 이제 외우려고 만약에 이제 글자를 써야 된다고 본인이 시험에서 그렇게 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워딩 자체가. 근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습관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병해를 좀 기억을 해주자. 병해. 예. 다만 고사한 나무가 전체의 20% 미만이더라도 지금 여기 20% 이상으로 고사했을 때라고 얘기했는데 20%가 안 됐어도 그 고사된 나무를 얘가 지금 처리를 안 한 거예요. 예를 들어 나무를 제거하지 않았거나 왜냐면 병해로 이렇게 죽은 것들은 조금 옮겨버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방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인수 안 받는다는 거예요. 20%안 돼도. 그리고 친환경 재배 과수원으로서 일반 재배와 결실 차이가 현저히 있다고 판단되는 과수원. 아직은 이 친환경 재배가 뭐 기술 문제일 수도 있고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좀 덜 쓰고 그러기 때문에 약도 그렇고 약도 안 쓰고 이러기 때문에 그 수확량이 차이가 많이 나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친환경이 더 발전하면 뭐 비슷하거나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재배 과수원으로 일반 재배와 결실 차이가 현저히 있다고 판단되는 과수원은 인수 제한입니다. 비가림 폭이 2.4m 플러스 마이너스 15% 동고가 3m 플러스 마이너스 5%의 범위를 벗어나는 비가림 시설. 이거 오버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가수원의 형태 및 그 품종에 따라 조정한다. 그러니까 이 사이즈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건데 한번 볼게요. 2.4 플러스 마이너스 15%라고 써 있고 여기는 3m 플러스 마이너스 그 5%라고 써 있는데 이거를 계산을 지금 이렇게만 주면은 이제 쓰라고 그러거나 그럼 그냥 이대로 쓰면 되는데 이게 사례 문제나 이런 걸로 또 이제 그 몇 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아니면 이미 이거가 계산된 이걸 가지고 또 문제를 낼 수가 있어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밑에다가 요거까지 좀 써놓으세요. 2.4 곱하기 0.85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 나오고 곱하기 1.15 하면은 이제 이게 나오거든요. 그 계산을 해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2.04부터 2.76m까지 여기는 2.85m부터 3.15m까지. 혹시 이제 또 그 문제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트릭을 걸 수가 있거든요. 이 밑에 이렇게 써놓으시고 자 이거는 2사 1이온 2사 1이온 사모한다 이렇게 외우세요. 2사 1이온 사모한다. 자 인수 관련 수확량 그 표준 수확량은 2회 기출이었네. 제가 어제 스트리밍할 때 1회인가 2회인가에 포도 나왔다는데 2회였구나. 제가 써놓고도 자 표준 수확량은 잘 정리하면서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이거 한번 따로 한 종에다 요거 부분만 딱 써보세요. 정의하고 산출 방법까지. 근데 왜 지금 그 표준 수확량 부분은 나오기가 조금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때만 해도 그냥 일단 포도밤은 나올 거라고 원래부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포도는 지금 한번 나왔어요. 2회에. 그래서 그럼 이제 밤은 나오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때는 안 나왔어. 근데 6회 때 나왔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그거 말고는 사실은 포도 그 표준 수확량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요게 너무 그냥 단수 남기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얻을 게 없어요. 표준 수확량에서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인수 부분은 우리 그 손해평가사 하는 업무하고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 일단 다 가입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손해평가사 일만 생각을 하면 뭐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데 근데 그걸 낼까 저는 싶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왜 써보라고 그랬냐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일단 이거 나왔으니까 이 표준수학량 이거만 먼저 봐볼게요. 품종별, 수령별 표준수학량 곱하기 면적이래요. 그러면 무슨 양이니까 킬로그램이잖아요. 대륙 아니 뭐 그램일 수도 있어. 일단 킬로그램이라고 써볼게요. 면적이면 제곱미터일 거 아니에요. 뭐 10아르, 뭐 100아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게 업무방송에서 지금 제곱미터잖아요. 그러면 킬로그램 곱하기 제곱미터였는데 그럼 여기도 또 수학량 킬로그램이네? 그럼 어디가 뭐가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냥 한번 써본 겁니다. 보세요. 10kg 10kg 미터당 10km 그 10kg인데 곱하기 10제곱미터를 했으면 제곱미터당 요거 없어지니까 100kg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수학량이나 뭐 이런 양이 될 수가 있잖아. 근데 킬로그램 곱하기 제곱미터를 했어. 그럼 뭐야 이게? 킬로그램 제곱미터야? 근데 또 여기서부터 여기는 또 품종별 수령별이고 여기는 그냥 생 면적이네. 그러니까 이게 뭘 안 맞춰줬어요 왁구를. 그래서 뭐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이것도 제가 그냥 써본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한번 도와보기 위해서 품종별 수령별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인데 표준 수확량에다가 곱하기 품종별 수령별 제식 면적을 이렇게 만약에 했대요. 아니면 품종별 수령별 안 할 거면 제식 면적은 품종별 수령별로 모두 동일한 것으로 한다라고 주던가. 예를 들어 이렇게 줬다. 이거의 합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좀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만 딱 봤을 때는 이게 이해하기가 조금 사투리로 거시기하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일단 정의하고 산출 부분은 따로 종이 한 장에 표준 수학량은 일단 쓰고 넘어가겠다. 여기가 이미 시험에 한번 나왔던 데긴 한데 가로놓기는 항상 유효하다. 주간거리, 열간거리 측정 방법은 표본 1항 선정하는 건데 그 전체 1항의 30% 수준으로 선정을 한다. 그리고 한 1항당 연속되는 4개 나무의 주간거리, 열간거리를 측정한다. 전체 조사된 주간거리, 열간거리의 평균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미터 단위로 입력한다. 평균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미터 단위로. 네, 보시고 평년 수확량 농지의 기후가 평년 수준이고 비배 관리 등 영농 활동을 평년 수준으로 실시하였을 때 이상적일 때가 아니라 평년 수준으로 다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요 평년 수확량은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이고 표준 수확량은 예상 수확량이다. 이것도 저희는 체크를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할까? 보험 가입 금액의 결정 및 보험금 지급 시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보험 가입 금액 결정 시 이거 정의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평년 수확량은 정말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가로놓기라도. 평년 수확량은 자연재해가 없는 이상적인 상황에서 수확할 수 있는 수확량이 아니라 평년 수준의 재해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함. 네. 아니 선생님 그럼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다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근데 제가 별표를 친 데나 이렇게 중요 부분이라 표시한 데를 위주로 먼저 보시고요. 제가 표시를 안 한 부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중요하지 않아서 나올 일이 없거나 아니면은 계속 반복돼서 뒤에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일부러 안 친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강의만 딱 끝나도 내용을 기억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요. 자, 최근 5년 이내에 보험 가입한 경험이 있는 과수원은 최근 5개년의 수확량 및 표준 수확량에 의해 평년 수확량을 산정한다. 신규 가입하는 과수원은 표준 수확량을 기준으로 평년 수확량을 산정한다. 신규 가입이면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겠죠. 처음 가입했으니까. 가입을 했었어야 얘네들이 그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출된 표준 수확량이 없기 때문에 과거 수확량 자료가 산출된 표준 수확량의 100%를 그냥 평년 수확량으로 결정을 한대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헷갈리는데 그냥 한마디로 자 과거 수확량 자료 없다? 표준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이다. 이렇게 하면 좀 깔끔하죠 이해가. 과거 수확량 자료가 있으면은 그럼 어떡하냐 요거 식으로 산출을 한대요.
과거 수확량 자료가 있으면 요걸로. 근데 마침 요게 포도 그 구하는 이 시기, 평균 수확량 산출 시기, 이게 지금 기본형이에요. 가장 많은 작물들이 요 식으로 다 구하거든요. 앞에 저과전은 여기가 D였잖아요. 그죠? 다만 그래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이건데 몇 개 작물. 자, 저과전 이미 하나 받고 얘 받고 한 두 개 정도 더 보시면 뭐 이 식은 다 정리가 돼요. 네. 이건 가시면서 볼 거예요. 네, 따로 뭐 외우고 그럴 건 아니고 순몽별로 나오면 나오는 대로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런데 다만 여기서 평년 수확량은 보험 가입년도 지금 우리가 지금 평년 수확량 구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넘으면 130%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 이 시험에서는요. 과거 수확량 산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수확 전 착과수 조사값을 과거 수확량으로 산출한다. 그 말인즉 사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사고 시 수확량이란 말이죠. 사고가 없을 때는 조사한 착과수에다가 달려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착과가 되어 있는 수 거기다가 그냥 그 사고가 없으니까 그냥 다 안 떨어졌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자연낙과도 있잖아. 근데 그냥 그거 무시하고 떨어진 게 감수량이나 이런 게 사고가 없었으니까 떨어진 게 없구나. 그럼 조사한 착과수에다가 그 평균 과중 그냥 곱해서 왜냐면 양이니까 수니까 양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구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포도복숭아만 그래요. 우리 지금 포복자 시리즈에서는 우리 지금 포복자 시리즈 들어왔잖아요. 일단은 다른 다른 작물은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포복자 시리즈가 업무 방법서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먼저 공부를 해볼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복자만 가지고 먼저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 조사 결과 100% 반영 및 다음에 평년 수확 산출 시 최대 한도 미정용. 이 부분은 문제에서 좀 써먹기가 좀 까리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풀이 이제 이번에 말고 우리가 10테마 끝나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 막 할 때는 한번 좀 찾아볼 거예요. 이런 내용들도. 자, 사고가 있을 때는 사고가 발생하여 수확량 조사를 한 경우 이때는 이제 요게 지금 기본형이에요. 요것도 이제 하나 둘셋넷한 4개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조금씩 변형돼요. 근데 어렵진 않다. 네, 제가 쉽게 이해하는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 기본형인데 그냥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 일단 무슨 말이냐면 조사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의 50%를 놓고 여기서 지금 조사 수확량이 크잖아요. 그럼 조사 수확량을 갖다 쓴다라는 거예요. 수확량으로. 그러면 요걸 외웠으면 요걸 반대로 돌려보세요. 얘가 클 때잖아. 그럼 요걸 반대로 돌려. 그럼 이제 얘가 작거나 얘랑 같을 때가 돼버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래식처럼. 그때는 얘를 쓴다. 얘가 클 때는 얘를 쓰고 얘가 크거나 이제 반대로 돌리니까 같을 때도 붙어야겠죠. 그때는 얘를 쓴다. 이거는 문제 이번에 제가 드릴 문제 한 번만 풀어보시면 이거 다 이해돼요. 제가 문제 하나 우리 VIP 회원분들은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이 부분 제가 문제 올려놓을 거니까요. 만들어서. 자, 가입 수확량은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으로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결정한 수확량이다. 좋은 말이고 결정 방법은 적과전2는 평년 수확량 100%를 가입 수확량으로 결정했죠. 근데 포복자는 대부분 다 이렇게 50에서 100% 사이에서 보험자가 결정합니다. 다 미리 말려주면 안 되는데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한 품목 한 품목 같이 보면서 이 부분 확인을 하고 갑시다. 여기 50에서 100% 일단 포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넘기시면 31페이지에 이제 포도는 다 봤는데 여기 지금 농업 수익 감소 보장 포도가 나와요. 원래는 우리가 이거는 뒤에서 보려고 했는데 잠깐 여기서 보고 갈게요. 다 똑같고요. 이런 게 좀 추가가 돼요. 원래 자조화만 했는데 보상하는 손해를 가격 하락했을 때 왜냐면 이게 수익 감소 보장 과수잖아요. 지금 실제로 농업 재보험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농업 수익 감소 보장 무슨 상품이 나오잖아요. 이건 그냥 완판이에요. 나오자마자 완판이에요.
이 너무 보장 내용이 좋아서 자조화만 해주는 게 아니라 수입이 감소한 것까지도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이게 인기가 제일 많아요. 제일 핫한 보험이다. 가격 하락은 나무 손해보장 특약 및 비가림 시설 보장은 미적용한다. 네. 이제 포도만 가지고 한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빠진 게 지금 포도 그 품목 포도만 빠져 있잖아요, 그죠? 비가림 시설은 안 되고 특약 그 나무 손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준 가격보다 이제 기준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정해놓은 것보다 그 수확기의 가격이 하락해서 이제 피해가 발생했으면 그거 가지고도 이제 보험금을 준다는 내용이에요. 딱 여기 다른 거 이쪽에서 지금 다른 거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다른 거는 여기 아까 우리 다 봤던 내용들이고 여기가 달라요. 개인 또는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수확기 가락이 하락하여 발생한 손해 이거 해준다는 거죠. 네. 다른 거는 뭐 다를 게 없고요. 그 보험 기간을 보면은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가 추가가 됐죠. 근데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격 하락 피해 기준이 그 기준 가격이 있을 거고 수확기 가격하고 비교를 하는데 그러면 보장이 언제 종료되냐? 수확기 가격 공시 시점이 종료가 된다. 개체일에 시작하고 이 내용만 추가로 보시면 돼요. 어려운 건 없고 원래 보험 가입할 때 보험 가입 금액 할 때 가입 성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준 가격 곱해서 한다. 요거 기준 가격 정해놓은 걸로 그거하고 수확기 가격하고 비교할 거니까요. 아 그리고 앞에 인삼 그 보험 가입 금액 하는 거하고 조금 혼동이 되실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기본형은 이거 가입 성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에요. 거의 모든 품목이요. 근데 조금씩 다른 애들이 있어요. 그 앞에 인삼 품목은 걔가 조금 특이한 거예요. 걔가 그래서 걔를 먼저 해놓은 거예요. 일부러. 다른 것들은 내용이 같고 수익 감소도 자 보험금이 이제 그 피해율 내는 게 여기 노급 수익 감소 보험금은 좀 다르다. 뭐가 다르냐? 이것도 쉬워요. 우리가 보피자 평수미평인데 보피자 평수미평이 아니라 피해율이 기준 수입에서 빼기 실제 수입 그러면 줄어든 수입이 잡히겠죠. 그걸 다시 기준 수입으로 남아요. 기준 수입을 실제 수입 뺀 다음에 기준 수입으로 나눈다. 그래서 그거가 그걸 피해율로 쓰고 그럼 여기서 기준 수입은 뭐냐? 그럼 평형 수확량이 있을 거고 농지별 기준 가격을 곱해서 그 기준 수입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실제 수입은 여기서 조사 수확량 더하기 미보상 감수량 이걸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거기다가 곱하기 그 농지별 기준 수확량이나 수확기 가격 중에 작은 거를 곱해서 이 실제 수입을 구합니다. 미보상 감수량에 대한 내용 여기 좀 줄어들었죠? 내용이 앞에 거보다 앞에 거는 제 기억에 3칸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2칸이잖아. 그죠? 워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미보상 감수량은 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별표를 치지 않더라도 그래도 계속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자기부담 비율이 틀립니다. 농업수익 감소 보장은 그 수익 감소는 대부분이 아니라 다 근데 다 미리 말려드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볼 때만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농업수익 감소는 그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자기부담 비율이 요 세 가지다. 20, 30, 40. 네. 다른 데는 다른 게 없고 여기 종합 방금 전에 종합 부분은 전국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수익 감소 부분은 지금 경북, 그 상주, 영천, 영주, 경산, 경기의 그 화성, 가평 이렇게 되고 여 지역만 되고 다른 거는 농법 있고 여기서 사업 지역에서 보험 대상 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과거 5년 중 2년 이상 포도보험을 가입하여 수억 실적이 있는 가수원. 그러니까 요런 분들만 가입할 자격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그 과거 5년 중에 2년 이상 포도보험을 가입하여 수확량 실적이 있는 가수원. 네. 우리 그 회원분들 중에 경산 분들이 두 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뭐 경산 이모님인가? 제가 이제
여기도 보험가입 지역도 지금까지는 크게 이게 뭐 시험으로 나온 적은 없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근데 해마다 조금씩 바꿔지기도 하고 그런데 전국으로 나오면은 뭐 전국이니까 따로 뭐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따로 이렇게 보험가입 지역이 나오면 이것도 한번 건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저는 좀 체크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많은 강사님들은 이거를 크게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면 외우지 마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다만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경산에 사시는 그 두 분 회원님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포도를 좋아하고요. 네. 경기 화가라고 아세요? 경기 화가를 하시는 분들이래요. 경기 화가가 뭐냐면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데 그 축구 경기 같은 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면들이 다 틀릴 건데 그 풀 축구 경기를 다 본 다음에 그림을 한 장을 그려요. 인상이 남았던 장면 하나를 그리시든지 아니면 뭐 그거를 모두 함축하는 그림을 그리시든지 그 경기를 다 보고 나서 한 장의 그림을 그린다. 그게 경기화가예요.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산에 사시는 그 두 분 회원님들이 포도를 좋아하시는데 경기화가야 이분들이 경기화가. 네. 이분들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이 세상에서 사시다가 주님이 정한 때에 영원한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상주하실 분들이에요. 경산 두 분은 그 포도를 좋아하시는데 경산 분들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기억하실 수 있다 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경기화가시고 그림 그리는 경기를 보고 그림을 그리는 영원한 때 그 정하신 때에 영원한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서 상주하실 분들이다. 천국 가실 분들이다. 경산 분들은 이거 절대 안 잊어버리시겠네. 수익 감소 그 포도 가입죠. 자 그리고 받고 24페이지를 보시면 그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 거기는 보면 그 보피 곱하기 10%잖아요. 과거 가입 이력이 있는 과수원으로서 여기 이게 그러니까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 가입할 수 있는 애들은 뭐 하는 과수원이냐 봤더니 과거 가입 이력이 있는 과수원으로서 손해율에 따른 할증률이 100% 이하인 과수원이 가입 가능하다. 이거 신규 과수원은 가입 불가라고 해서 제가 별표 쳐놨잖아요. 그거 워딩이랑 요거 워딩이랑 조금 비교해서 보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사업 지역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과거 5년 중 2년 이상 포도 보험을 가입하여 성량 실적이 있는 과수원. 비슷한 듯 다르죠? 네. 그래서 비교해서 보시라고 한번 적어 놔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뭐 다른 내용들이 없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포도든 어차피 우리 포복자는 한 세트로 보기로 했잖아요. 포복자 시리즈는. 그래서 문제도 뭐 품목별로 나갈 건 아니고요. 한 번에 몰아서 조금 비교하면서 풀어보실 거예요. 계산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관련 내용들 문제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회원분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열공하세요.